로봇을 실험실에서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지만 3만 대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데는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피지컬 AI 시장을 열어가지 않을까. 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이 피지컬 AI 제품을 만들어 팔려고 그러면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능해요. 왜? 데이터가 전부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350조 시장이 열릴 거야. 이런 정도는 지금 축적되고 투자되는 자본의 규모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합니다. 요즘 AI가 정말 온 세상의 이슈를 다 먹어치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산업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피지컬 AI, 도대체 이게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앞으로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말 그대로입니다. 피지컬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말하자면 물건에 AI를 탑재해서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 인공지능을 가진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죠. 우리 생각 많이 했었잖아요. 운전을 사람이 좀 안 하면 좋겠다. 얘가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AI를 도입한 겁니다. 바로 LL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바로 이 챗 GPT, 생성형 AI의 근간을 이루는 AI 방식입니다.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는 10년 전부터 우리가 코딩할 게 아니라 이 LLM을 시켜서 코딩을 하자. 수십억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주행 영상을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 상태에 따라 이럴 때 브레이크를 밟는구나, 이럴 때 핸들을 돌리는구나, 이럴 땐 급브레이크를 밟네, 이럴 때 우회전을 하는 거네. 이 모든 상황을 전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도 학습하고 그때 당시에 자동차의 상태, 운전에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이걸 바탕으로 LLM이 알아서 자율주행 코딩을 짜게 한 겁니다. 결국 AI를 자동차에 입혀준 거죠. 피지컬인 자동차에 AI를 입혔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잘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거대한 데이터 센터 만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무려 테슬라는 20조를 퍼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 바람에 LLM의 성능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진 성능으로 LLM이 훨씬 더 정교한 운전 데이터, 운전 프로그램을 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훨씬 줄고 안전해지고 또 자율주행 성능도 더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러고는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로봇과 자동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많잖아요. 반면 자동차는 움직이면 간단하지만 속성상으로 보면 자동차와 로봇은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로봇에 적용해 보자. 방식은 똑같아요. 자동차는 12개의 카메라로 그 영상을 전부 촬영해서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학습해서 자율주행의 코딩을 짠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이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걸 다 이 카메라로 녹화를 합니다. 그럼 그 영상을 서버로 보내요. 그럼 컴퓨터가 얘를 갖고 학습을 합니다. 이 인간의 움직임에서 로봇이 이와 똑같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를 찾아내죠. 그리고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코딩을 LLM이 다 작성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스쿼트를 한다든가, 계란을 집어 올린다든가, 커피 잔을 든다든가, 여러 행동을 비디오로 보여주기만 하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죠. 그 기술을 개발한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입니다. 여기가 시초가 되어서요,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을 따라하는 로봇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고 피규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현대 자동차에서 인수한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크게 주목받고 있죠. 이 로봇들은 이미 2030년부터는 대량 생산을 예고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피거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양산 공장을 착공해서 18,000대 규모 정도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우 빠른 시기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다른 점이라면 원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요, 휴머노이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걸 이미 유압식 로봇을 통해서 막 보여줬죠.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 때 두 가지 차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관절이나 이런 움직임이 자유자재로 다 되어야 돼요. 이거 구현하는 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테슬라나 피규어라는 회사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반대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이 관절의 움직임을 먼저 연구한,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많은 특허와 연구 역량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다만 그럼 뭐가 취약했냐? LLM, AI가 취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거를 지난 2년간 빠르게 따라잡은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그거 보셨죠? 360도로 머리가 돌아가고 허리가 돌아가요. 여러분, 인간을 흉내내는 로봇이면요, 뒤로 물건을 움직여야 돼. 그럼 나 뒤로 돌아야 되잖아요. 반면 얘는 허리가 360도 돌아가서 바로 이동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럼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쓸 수 있고 작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LLM을 확보해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기만 하면 실제 노동 현장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은 아틀라스가 될 거다. 이게 업계의 좀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2024년 6월 말에 제가 10대 AI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아봤더니 2경 3천조였거든요. 올해 1월 달에 그걸 해봤더니 4경 1천조입니다. 딱 12개 기업의 시총 합계가 4경 1천조. 그게 AI에 거는 자본의 기대감 또는 인류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4경 1천조에 1%만 투자해도 410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아시죠? 왜 현대자동차 주가가 막 2배 이상 올라갈까? 왜 삼성전자는,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왜 피지컬 AI에 그렇게 투자한다고 할까? 궁극적으로 인류가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가 피지컬 AI가 맞거든요. 이게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왜 그동안 발전 안 한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500조 이상이 투입될 거라고 얘기들을 해요. 지금도 벌써 200조 이상 들어갔거든요. 근데 양산 공장 이제야 착공해. 그럼 또 300조 들어가네. 근데 매출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기업도요, 500조의 자본을 태우는데 그때까지 매출 없어도 돼. 이렇게 해줄 CEO도 없고 그걸 용인해줄 이사회, 투자자도 없어요. 그런데 4경 원이 모이면요, 1%가 410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니, 크게 매출 걱정 안 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시총의 몇 프로 정도 하세요? 그랬더니 10%.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 삼성전자 옛날에는 500조 기업이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0조.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 50조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4경 원이면 10%면 여러분 4,100조입니다. 그 정도 돈을 매출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의 에너지는 이 과도한 버블이라고 불리우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끊임없이 밀고 있어요. 엄청난 인재, 엄청난 연봉 주고 다 끌어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매출 걱정 없이 열심히 개발하고 투자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0년 후는 예측을 못해도요, 2028년이면 옵티머스, 피거 이런 데는 제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도 무인차가 상당 부분 상용화로 많이 출시될 것 같아요.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탄력이 붙으면요, 그때는 혁명의 플라이휠이 빠른 속도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350조 시장이 열릴 거야, 이런 정도는 지금 축적되고 투자되는 자본의 규모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2028년부터 양산 준비를 해서 2030년에는 연 3만 대 규모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봇을 실험실에서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지만 3만 대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데는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에 이제 깊게 인볼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피지컬 AI 시장을 열어가지 않을까 지금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인데 왜 대한민국이야? 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갑자기 2,500에서 4,000이 되더니 6,000을 넘어가는 거야? 왜 전 세계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뜨기 시작하려면 진짜 필요한 기본적인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연히 1번 반도체죠. 그런데 AI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요. GPU의 메인 칩을 만드는 대만 TSMC가 있고요. 관련해서 메모리 HBM과 이런 걸 만드는 한국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럼 전 세계 3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네요. 여기에 이제 중국이 그걸 어떻게든 따라잡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두 번째 필요한 게 LLM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보면 요새 임베디드 AI라는 게 있죠. 요 안에요 30억 개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 안 하고 그걸로 막 통번역하고 막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거의 모든 제품이 앞으로 탑재될 거예요. 로봇도요 AI 칩 하나 넣어서 서버에 갈 거 불편한 거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럼 그런 반도체를 제조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도 탑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LM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일까? 여러분 지금 Artificial Analysis라고 LLM의 이 성능을 비교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보면 LG X4원이 1월 기준으로는 17위였어요. 이게 계속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그 앞에는 전부 어느 나라냐? 맨 앞은 쫙 다 미국이고요.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한국과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지 않네요.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고유의 플랫폼 기업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이 뭐냐? 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아니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그 위에 여러 가지 칩을 넣고 LLM을 탑재해서 자율주행을 만들겠죠. 또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써본 적이 많아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LLM을 탑재해서 뭘 하겠죠. 결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세요. 반도체, LLM, 제조업까지 다 갖고 있는 나라. 한국이 가장 유리합니다. 물론 중국이 있죠. 중국도 반도체 어느 정도 성능 좋은 거 만들고 있죠. 두 번째 LLM은 우리보다 훨씬 낫죠. 세 번째 제조업. 제조업도 장난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인정. 그런데 피지컬 AI 제품의 특성이 뭐냐? 뭐든지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버로 가죠. 그래서 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이 피지컬 AI 제품을 만들어 팔려고 그러면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능해져요. 왜? 데이터가 전부 중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한계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중국 제품, 화웨이 같은 거에 통신 설비를 이제는 더 이상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있고, 물론 미국에서는 아예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피지컬 AI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의 하드웨어가 다 탑재돼서 미국의 시장에 팔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제조업이 없는데 누가 파트너로 가장 매력적일까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젠슨황의 깐부치킨 회동이었죠. 젠슨황은 2025년 1월에 CES에 나오면서 14대의 휴머노이드하고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 엔비디아의 미래는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리고 젠슨황은 자기는 휴머노이드 산업 진출을 위해서 자기 지분도 팔겠다 그랬어요. 근데 젠슨황이 지분 1% 팔면 얼마인 줄 아세요?
65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총 예산이 1년에 40조가 안 되는데 65조. 그런 사람이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손을 잡은 거죠. 이유는요, 파보면 너무 명확해요. 지금 제일 피지컬 AI에서 앞서가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차 있죠, 로봇 있죠, 자동차 공장도 있죠. AI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젠슨왕이 해보려고 하니까 로봇도 없죠. 자동차도 회사도 없네요. 현대차가 다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이 젠슨 황이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협상을 하면 일론 머스크하고 하고 싶으세요? 정의선 회장하고 하고 싶으세요? 누가 좀 더 호락호락하고 나한테 협조적일까요? 너무 뭐 명확하죠. 그리고 거기에 엄청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작년 10월 30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사진을 딱 제 강연할 때 올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전 세계 기업들이 젠슨 황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은총이 한국에 내렸습니다. 이 두 분이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주가 어떻게 됐죠? 네. 그때 막 5만 원에서 뭐 7만 원 간다고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넘었고요. 또 SK하이닉스, 그 다음날 젠슨왕이 만난 SK하이닉스 100만 원 넘었고요. 현대자동차도 2배 이상 확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피지컬 AI의 수혜 기업들로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 회사들과 현대자동차가 꼽히고 있죠. 저는 그 젠슨왕이 엄청난 노력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더니 제일 전 세계 시장을 함께 갈 파트너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한국의 이 기업들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한 번의 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